에이브러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죠.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대단히 짧은 삶을 살았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 해방,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켄터키의 주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 교육을 불과 18개월 이 정도 받았지만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 대단히 훌륭하죠. 그리고 1832년 일리노이 주의 의원으로 출마해서 낙마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의원이 됐고 또 하원 의원으로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5년의 공백을 깨고 1854년 정계로 진출해서 1860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누추한 집안,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위대한 업적을 쌓은 뒤에 극적인 죽음, 암살을 당했죠. 인간적이고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며 연방의 구원자, 노예 해방자로 불립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죠. 민주주의를 대변한 웅변가로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연방이 그 자체로도 구할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전 세계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치 이념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펼쳐내므로써 전 세계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를 바꾼 리더십, 주목하고 또 배울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홍국TV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김홍국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내놓는 기분 좋은 소통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김홍국TV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1809년 영국에서 일리노이주로 이주해온 가난한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후원으로 많은 책을 읽으며 성장했습니다. 책 한 권을 빌리기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마을까지 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의 배움을 자극하는 것은 전무했다. 참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지만 그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링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게 점원으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선원으로 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뉴올리언스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늘 책을 읽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은 링컨 하면은 책 읽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다라고 하면서 후원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주의회 선거에 입후보했지만 역시 낙동강 오리알 보기 좋게 낙선했죠. 경험도 재력도 또 활력도 여러 가지 학력도 없었던 그는 선거전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죠. 선거에 나갔던 이후 변호사 공부에 몰두합니다. 2년 만에 1836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당하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철도회사, 은행, 금융회사 등 여러 회사와 관련된 소송부터 특허 신청, 형사소송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하면서 치밀함과 상식, 소송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안목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저명하고 유명한 실력 있는 변호사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직함, 공정성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마침내 1834년부터 1840년까지 일리노이주 회의당 의원으로 4번 당선돼서 정치적으로 아주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1892년 긴 시간을 거쳐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에 관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1863년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노예 해방령의 골자는 재정적 보상을 통한 점진적인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각 주는 노예를 소유한 주에게 보상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방정부가 관련 주와 나누어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남군, 북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짧게 끝나려고 생각했지만 정말 4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채 1865년 드디어 막이 내렸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수정헌법 13조에 의해서 노예제도는 영구히 폐지됐습니다. 모든 정치적 권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양됐습니다. 링컨은 남북을 통일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조정 능력, 친화력을 가진 링컨은 의견 차이를 조율하면서 더 나은 통합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1865년 4월 14일 저녁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링컨은 타고난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었고 무수한 고난을 넘어서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포용의 리더십, 협상의 리더십, 사명감과 책임감의 리더십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쉽지는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길인데도 링컨 하면 우리가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에이브, 영어로는 honest Abe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정직한 에이브, 그런 애칭에서 드러나듯이 링컨의 정직함은 혼탁한 정치권에서 세상을 일깨우고 밝게 하는 초석이 됐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정직한 정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유지시키는 정직함은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링컨 리더십 두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의 리더십. 여야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극대화됐습니다. 당 차원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소통과 설득의 전공법을 선택해서 밤늦게까지 야당 의원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런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었죠. 참 위대합니다. 세 번째는 포용의 리더십입니다. 변호사 시절 그를 시골뜨기라고 모욕하며 놀려댔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링컨에게 이 스탠튼이 깡마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좀 링컨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적 재앙이라면서 자신에게 독서를 퍼붓던 이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참모들 강력히 반발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포용했습니다. 스탠튼이 국방장관이 되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 양쪽이 협력하면서 국난 극복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네 번째, 협상의 리더십입니다. 총칼로 대결하던 남군과 북군의 대결 와중 그는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명성을 총동원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불러 모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협상력, 정말 중요한 조정 능력이죠. 만델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야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리더십입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링컨의 헌신과 노력으로 미국은 세계사를 흔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책임감 정말 중요하죠. 막스 베베가 얘기했던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책임지고 끝까지 일을 해냅니다. 자신이 굴욕스럽더라도 야당 의원 찾아다니면서 밥 사고 술 사고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지도자의 요체죠. 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리더십 이야기, 링컨, 위대했던 링컨의 삶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이를 펼치면서 세상은 더욱더 밝아집니다. 링컨의 길이었고 링컨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잘 우리가 또 참고하고 또 우리의 것을 만들 때 대한민국의 길도 밝아질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이 배워야 되겠죠. 우리도 개인의 삶에서 이걸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링컨과 함께하는 우리의 리더십 이야기, 오늘 함께했던 시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